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앞니 사이가 틈이 벌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뭐 레진 치료를 하든지 뭐 라미네이트를 치료를 하든지 뭐 아니면 교정 치료를 하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런 치료를 받고 난 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 뭐 라미네이트를 한 경우는 뭐 깨지거나 아니면 뭐 경계 부위가 올라가서 다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 상황일 때 과연 라미네이트로 다시 하면 좋을지 아니면 크라운으로 하면 좋을지 어떤 치료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케이스를 보면 좀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네, 앞니 라미네이트가 깨졌어요 라고 이제 병원을 찾아오셨는데 어떤 보철물로 다시 하면 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환자분을 보면 이제 앞니 정중앙의 치아가 이제 이 치아와 이 치아가 이제 뭐 라미네이트를 과거에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깨져 나간 거죠. 이 부분도 깨져 나갔고 이쪽 경계 부위도 잇몸 라인에 이거를 따라서 약간 이제 경계 부위가 노출되면서 비심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은 라미네이트를 다시 할지 어떻게 할지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신 건데 일단은 재치료를 할 때 이제 앞니 재치료를 할 때의 관건은 일단은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은 치아 보존이에요.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안쪽에 남아있는 치아를 갖다가 제거를 일단 해야 될 때 이 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치아가 최대한 보존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치아 부분에 내면의 치료를 얼마나 깨끗이 할 수 있느냐, 내부 치료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다시 보철물을 치료를 할 때 이제 보철물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결과가 좋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심리적인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심리적이라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움과 제일 일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니 치료를 했는데 뭔가 한 치료를 한 게 티가 난다고 하면은 비심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뭐 과거에 뭐 추측을 해 보건데 이 부위에 공간이 있고 이 부위에도 공간이 있고 그냥 앞니 사이사이가 어떻게 보면 틈이 벌어진 스타일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스페이스가 앞니가 벌어져 있으면 예전부터 뭐 복이 나간다 아니면 뭐 앞니가 벌어져 있는 거를 비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 라미네이트를 하신 거고, 그래서 안쪽에서 보더라도 일단은 이 본인의 치아가 이렇게 있고 이 사이에 이제 스페이스 공간이 컸기 때문에 그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이쪽 라미네이트가 굉장히 좀 이쪽이 좀 두껍게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약간의 이제 충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보철물로 다시 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을 때 올세라믹 크라운으로 조금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라미네이트를 했다가 이제 파절이 되시는 분은 이제 파절이 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앞니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다가 아니면 식사 중이나 이렇게 됐을 때 다시 이렇게 파절이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세요. 그래서 앞니기 때문에 다시 이제 파절이 되는 게 좀 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심미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티가 안 났으면 좋겠다, 이런 니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올세라믹 크라운을 추천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쪽 공간 사이가 이제 넓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너비가 넓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자체의 강도는 강하지만 이 아랫부분에서는 치아가 서포트 되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서포트 되는 부분이 없는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라미네이트는 파절되기에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파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환자분의 잇몸 라인도 이제 보면은 과거에 잇몸 라인이 약간은 이쪽이 제일 이제 높고 좌우 대칭이 잘 안 맞았어요. 잇몸 라인도. 그래서 잇몸 라인을 조금 자연스럽게 해줄 필요가 있어서 이제 징지바 한마디로
몰더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때 이제 임시 치아로 활용을 해서 잇몸 라인을 조금 눌러주면 조금 더 심미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올세라믹 크라운으로 하기로 했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라미네이트랑 올세라믹 크라운이랑 뭐 가격 차이가 별로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이제 또 했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실제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색깔은 충분히 자연스럽게 이제 치료 결과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가로 세로 비율이 예쁘지가 않은 거죠. 가로 대 세로 비율이 이제 황금 비율이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앞니는 이 가로 비율에 비해서 세로가 조금은 더 이렇게 길게 이렇게 보여야, 물론 이건 너무 길고 조금 더 이렇게 가로보다는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이제 길어야지만이 조금 더 예쁜 건데, 여기는 거의 정사각형 정도의 이런 비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또 잇몸을 올려서 비율을 높이자니 옆에 있는 치아들이 너무 작고, 그래서 이 환자분은 조금이라도 젊었다고 하면 이 공간을 닫는 라미네이트를 하는 것보다 가로 세로 치아 비율이 예쁘지 않으니까 실은 이제 치아 교정을 통해서 공간을 좀 닫는 걸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었는데, 환자분이 이제 교정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감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냥 라미네이트 대신에 올세라믹으로 마무리를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미네이트에서 보통 이제 크라운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치아 삭제가 많이 되지 않느냐, 신경 치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신경 치료는 안 했고요. 그러니까 치아 자체가 배열이 괜찮으신 분들은 크라운을 한다 그래서 무조건 신경치료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신경치료는 안 하면 안 할수록 좋다. 물론 해야 되는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라미네이트들이 좀 불안불안했는데, 여기 보면은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경계 부위가 이렇게 턱이 진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경계 부위에 또 치석이나 치태가 또 많이 껴서 분명히 잇몸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올세라믹 크라운을 할 때 신경을 쓴 건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뭔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보통 치과사들이 이머전시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그거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됐던 분을 이렇게까지 해서 자연스럽게 완성을 해드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올세라믹 크라운의 최대 장점은 투명도가 굉장히 치아 좋기 때문에 자연스럽다. 이렇게 이제 뒤쪽에 이런 것들 보면은 안쪽에 금속이 들어간 PFM이라는 재료인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투명도가 떨어지고 불투명성이, 안쪽에 금속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는 당연히 심리적으로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앞니 치료에 상당히 많이 쓰이고 환자분들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가 재치료를 해야 될 때는 그대로 똑같은 재료로 해도 좋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진료를 하는 게 더 나은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상담을 하셔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는 게 환자로서는 또 그 시우고 나면은 최소한 10년 이상 바라보고 그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 고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